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Shared Preference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파일이라는 걸 알아봤는데요. Shared Preference도 사실 이제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은 그냥 일렬로 된 데이터를 무작위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Shared Preference는 Key Value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건요, Shared Preference가 뭔지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ared Preference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설정 정보 같은 걸 저장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정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A라는 액티비티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B라는 액티비티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도 Shared Preference 얻어와서 쓰고요. 이때도 Shared Preference 얻어와서 쓰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코드에 중복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둘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클래스를 Property Manage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Property Manager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동 로그인이라고 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동 로그인이라는 로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Shared Preference라는 게 뭐고, Shared Preference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사용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ared Preference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Property Manager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요. 이 Property Manager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동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동 로그인 처리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Shared Preference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ed Preference는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키, 이거에 해당하는 value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키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되고 어떤 키에 대해서 뭐 값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Shared Preference입니다. Shared Preference에는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Shared Preference라고 하면 앱에서 사용하는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Shared Preference는요, 앱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앱에서 모든 액티비티 또는 모든 서비스 또는 모든 뭐 컴포넌트들에서 다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Shared Preference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마다 자기만의 어떤 저장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클래스에 뭐가 제공이 되냐면요, 여기 있는 get preference라는 메소드가 제공되고요. get preference 하면 뭐 새로운 객체가 넘어오는 건 아니고요. shared preference 객체가 넘어오는데 액티비티만의 이름을 가진 preference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들은 전부 이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get preference라고 해서 넘어오는 shared preference들이 모두 다른 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preferenc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를 다루기 위해서 프리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안드로이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get default shared preference라는 걸 얻어요. 여기 앞에 이제 디폴트가 붙었는데요. 디폴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앱에 디폴트 프리퍼런스를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폴트 프리퍼런스니까 이름이 고정돼 있겠죠. 그래서 고정된 이름에 어떤 프리퍼런스를 얻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프리퍼런스를 일반적으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들은요, 이제 타입이 있겠죠? 값의 타입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불리언, 플롯, 인트, 롱, 그 다음에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링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타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을 내가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때
저장할 때는 불러올 때는 내가 이제 shared preference라는 걸 가져와서 불러와요. 근데 저장할 때는요. shared preference editor라는 걸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editor라고 하는 이 객체를 통해서요. put string, put in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shared preference 내가 파일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걔는 어디 저장되냐면 데이터 밑에 패키지명 밑에요.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아래 내가 A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a.xml 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당연히 XML이니까 이 데이터도 어떻게 되겠어요? XML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액티비티에 내가 get preference 해가지고 preference를 얻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얻어오면요. preference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액티비티의 클래스명, 클래스의 플레임이죠. 플레임을 이용해가지고 preference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shared preference 할 때는요. 예, shared preference를 그냥 얻어올 때는 파일 이름으로 얻어줘요. 예, 그 다음에 preference 매니저에 get default shared preference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get default shared preference는 어떻게 되냐면 앱의 패키지명 플러스 언더바의 preference라는 이름으로 shared preference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정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설정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안드로이드 제공해요. 이 설정 화면에 하나의 아이템, 이 아이템을 나타내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preference라고 불러요. preference라고 부르고요. 이 preference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뭐라고 하냐면 preference 액티비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preference들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프래그먼트를 뭐라고 하냐면 preference 프래그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preference 액티비티와 preference 프래그먼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preference를 다룰 때는 일반적으로 프로퍼티 매니저라는 걸 만든다고 그랬죠. 프로퍼티 매니저는 싱글톤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eference를 얻어오는 함수를 볼까요? 예, 컨텍스트에서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hared preference 이렇게 하고요. 이 앞에다가는 preference의 이름을 써주고요. 뒤에다는 모드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파일에서 모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모드는 월드 리더블, 월드 라이터블만 의미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드를 내가 0 이렇게 주거나 모드 프라이빗 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는 나와 자신과 내가 속한 그룹 여기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파일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드를 월드, 리더블, 라이터블 이런 걸 주지 않는 이상은 나만 또는 내가 속한 그룹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게 그렇게 shared preference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퍼런스를 만들면요. 여기는 프리퍼런스 이름.xml 형태로 해가지고 파일이 만들어져요. 액티비티에는 getPreference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액티비티의 클래스명 .xml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매니저에 getDefault shared preference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때 이제 컨텍스트를 줘야 되는데요. 컨텍스트를 주고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패키지명, 앱의 패키지명을 갖고 올 수 있죠. 컨텍스트는. 그래서 언더바 preference.xml 이렇게 해서 프리퍼런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퍼런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프리퍼런스를 만들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퍼런스를 뭐 여러 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컨텍스트에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shared preference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shared preference 안에는요, contain이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해당 키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dit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editor 객체를 넘겨줍니다. editor 객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값을 읽어오는 거는 shared preference라는 객체에서 얻어올 거예요. 근데 값을 저장할 때는요, shared preference 값을 저장하는 그런 메소드는 없고요. 여기 있는 editor라는 걸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에디터에서 에디터 얻어온 다음에 거기다 값을 put string, put int 해가지고 값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commit이라는 걸 하면 이제 값이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값을 한꺼번에 갖고 오시면 get all 해가지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맵으로 해서 값이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값 얻고 싶으면 get 불리언, 그 다음에 float, int, long, string, string set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ared preference의 값이 변경되면 내가 알고 싶어요. shared preference의 값이 변경되면. 그래서 shared preference의 값이 변경되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on shared preference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이렇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해당 값이 변경되면 어떤 값에 해당하는 값이 변경됐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리스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 제거할 때는 onRegist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에디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 에디터에는요, 뭐 클리어라고 해가지고 변경된 값을 갖다가 파일에 적용하는 이런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밋이라고 해서 커밋도 똑같습니다. apply처럼 커밋도 변경된 값, shared preference에 변경된 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파일이 있고요. 여기 파일이 있고요. 여기 이제 shared preference 객체가 있는 거예요.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데 shared preference 값이 바뀌면 여기 이렇게 그냥 바뀌어만 있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되냐면 파일에 내가 저장을 해야겠죠. 예, 이 저장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commit이라는 이런 함수인 거예요. comm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아 얘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써야지 그러고 파일에다가 쫙 해서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한 번에 쫙 써주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내가 값을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clear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이제 boolean, float, int, long, 그 다음에 string set으로 값을 쓰고 싶으면 여기는 put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거할 땐 remov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putString, 뭐 putString se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값을 바꾸면 어디만 바뀌냐면 여기는 shared preference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영구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죠.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쓰는 게 뭐라고요? 여기는 commit이라고 했죠. 그래서 값을 내가 영구 저장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된다? commit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mmit을 해주면 이제 shared preference에 있던 값이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shared preference 사용하는 방법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뭐 이제 얘가 액티비티니까요. 액티비티에서는 자,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죠,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뭘 쓸 수 있어요? get shared preference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에다가 preference 이름, 뭐 prefs 이렇게 줬어요. 그럼 생성되는 파일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prefs.xml 이렇게 해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모드는 privat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별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값을 읽어올 때는 여기는 shared preference를 쓸 건데 값을 저장할 때는 에디터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reference에 edit 해가지고 에디터를 얻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에디터라고 하는 여기다가 put 해가지고요. 값이 스트링이니까 put string 이렇게 해주고요. 키값 넣어주고요. 값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준다? 여기는 commit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죠. 자, 값을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값을 저장할 때는 에디터를 썼죠? 값을 읽어올 때는 preference 객체를 씁니다. 그래서 preference에 get string 해가지고 값을 읽어올 겁니다. get string 한 다음에 키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이름으로 저장된 값을 읽어올 건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그냥 읽어만 올 때는 이 값이 저장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럼 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컨테인 해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컨테인 되어 있으면 값을 넘기고 컨테인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때는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을 넘겨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getString이라는 함수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키값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읽어서 넘겨주고요. 해당하는 키값에 대한 값이 없으면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을 이렇게 넘겨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자, shared preference 저장을 했더니 자, 요렇게 저장되는 건 뭘까요? 이게 디폴트 shared preference예요. 디폴트 shared preference.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preference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디폴트 shared preference라든지 프리퍼런스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저장한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장한 것을 XML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ML로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는 뭐냐면 map이라고 하는 거로 감싸져서요. 그 안에 스트링인데 값이 스트링이었죠? 스트링인데 이름은 뭐였냐면 유저 네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값은 뭐 myid 뭐 이렇게 해서 값을 갖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프로퍼티 매니저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니까 보겠어요. 앱에 여러 가지 이제 속성 값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앱에서 속성값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설정값들 있죠. 설정값. 나는 푸시를 받겠어, 말겠어, 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나는 어떤 경우에 노티를 해줘, 마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설정값이라고 하죠. 그런 설정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 이게 이제 저장해서 관리하는 곳. 이런 클래스가 뭐냐면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값을 저장할 때 뭐에 저장하냐면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프로퍼티 매니저를 만들어 저장을 하려고 하면요. 예.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로퍼티 매니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 값은 하나인데 접근하는 곳이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을 하나로 이렇게 다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객체도 한 개를 만들어 써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하냐면 얘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거예요. 싱글톤. 싱글톤을 만듭니다. 자, 싱글톤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컨텍스트가 하나 필요해요. 왜 컨텍스트가 필요하죠? 컨텍스트가 있어야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얻을 거 아니에요. 컨텍스트가 있어야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하나 얻어와야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얻어오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컨텍스트를 설정해 주고서 얻어오도록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할 때 뭐 피카소 같은 경우 이런 걸 썼었죠. 피카소하고 with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 이렇게 넣어줬죠. 뭐 이렇게 가지고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언제나 싱글톤으로 싱글톤 객체를 못 얻었으면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 싱글톤 객체를 얻었으면 예, 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얻은 피카소 객체를 넘겨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 가지고요. 별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를 어디서든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 거니까요.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플리케이션에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써줘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내 앱에서 쓸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my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고요. 그 안에서 자, 어플리케이션은 컨텍스트니까요. 얘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컨텍스트에다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할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여기 이제 요것도 스태틱인데요. 스태틱으로 뭘 하냐면 걔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 객체를 넘겨받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가 실행되든 서비스가 실행되든 아니면 리시버가 실행되든 언제나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실행되고 나서 얘들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될 때 나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M 컨텍스트는 이미 설정돼 있겠구나. 즉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는 널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컨텍스트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싱글톤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프로퍼티 매니저는 결국 누가 쓸 거냐면 액티비티나 서비스나 리시버에서 쓰겠죠. 예, 그쪽에 쓰겠죠. 자, 여기 이제 싱글톤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했듯이 예, 이렇게 스태틱 프라이빗 해가지고 객체 하나 정의하고요. 스태틱으로 해서 객체를 얻어갈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프라이빗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성자가 실행될 때 난 뭐 얻을 거냐면 쉐어드 프리퍼런스하고 에디터 얻을 거예요. 쉐어드 프리퍼런스 얻을 때 필요한 게 뭐였죠? 컨텍스트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my application.get context 해가지고 get shared preference 한 다음에 프리퍼런스 이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모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어올 겁니다. 자, 이제 쉐어드 프리퍼런스 얻었으니까 그거로부터 에디터 얻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쉐어드 프리퍼런스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퍼런스 매니저에 get default shared preference 한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컨텍스트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shared preference 넣는 것도 많이 씁니다. 요건 이제 별도의 이름을 준 거고요. 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쓰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퍼런스 객체를 얻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메소드를 두 개 이제 만드는 거죠. get 메소드하고 set 메소드 이렇게. get 메소드는 프리퍼런스에서 값을 읽어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t 메소드는 값을 이렇게 저장하고 commit 이렇게 가지고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굳이 파일에 저장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커밋을 안 해주면 되겠죠. 네. 근데 다른 데서 커밋을 하면 그렇게 바뀐 값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별도의 파일 변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자,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preference manager get instance set userna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preference get instance get usernam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hared preference 만들어가지고 값을 저장하고 읽어오고 이런 코드들은 다 누가 처리한다? 프로퍼티 매니저가 처리한다. 나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에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읽거나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코드의 중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 로그인이라고 하는 처리예요. 자동 로그인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는요, 아이디, 패스워드 한번 딱 입력해서 로그인 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시 로그인 하라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로그인 없이 그냥 바로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메인 화면으로. 네. 이거는 그럼 로그인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냐?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내 정보들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쓴 글, 그 다음에 뭐 나의 프로필 정보, 기타 등등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건너뛰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걸 스킵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로 저장한 그 로그인한 정보를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여기 있는 저장 정보 있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읽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를 띄워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 로그인이라고 해요. 이 자동 로그인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쿠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쿠키를 이용해서 쿠키 만료 시간을 매우 길게 잡으면 만료가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쿠키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 쿠키 값을 가지고 서버에서 아, 얘는 지난번에 로그인했던 애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쿠키에 대한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쿠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쿠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했다가 이걸 갖다 읽어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최초에 뜨는 화면, 보통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플래시라고 불러요. 스플래시. 이제 보통 앱 딱 띄우면 이미지 하나 이렇게 떠 있어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겠죠. 요 전에 뜨는 얘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스플래시다 이렇게 불러요. 스플래시다. 그래서 이제 스플래시 화면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한 적이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자동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메인으로 갈 거고요. 로그인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성공을 하면요. 성공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쉐어드 프리퍼런스 저장하겠죠? 그래야 다음에 내가 스플래시에서 로그인 정보를 읽어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성공하면 이 값을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로그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스플래시 액티비티, 로그인 액티비티,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만들 건데 로그인 하려고 했더니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인업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인업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로 보통 로그인하면 구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액티비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액티비티 만들기보다는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로그인 액티비티 안에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인업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요즘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액티비티를 따로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액티비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액티비티 스택을 내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만약에 사인업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피니쉬라고 하는 액티비티를 피니시키면 이 화면 전체가 아예 날아가는 이런 처리들을 하기가 정말 편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그인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요즘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래시 구동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필요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앱이 구동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화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들,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뭘 할 거냐면 로그인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로그인 되어 있었으면 로그인 시키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받아가지고요. 로그인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쉐어드 프리퍼런스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할 거고요. 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인업 액티비티를 그냥 띄울 거예요. 그냥 사인업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뭐 기타 등등 정보 받아가지고 사인업 정보를 서버로 보낼 거고요. 서버에서는 승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승인됐어 라고 사인업 액티비티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럼 사인업 액티비티도 똑같이 뭘 해야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한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자, 이제 플로우를 보면요. 맨 처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뜨고요. 로그인 안 돼 있는 경우 이렇게 가고요. 로그인 돼 있으면 로그인하고 여기로 갈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로. 그 다음에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로그인 성공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장하고 여기로 갈 거고요. 사용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사인업으로 갔다가 여기서 사용자 가입 완료하고 나면 쉐어드 프리퍼런스 저장하고 여기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등록되는 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화면이고요. 자, 프로퍼티 매니저에는 기본적으로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저장을 끄는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는 스플래시 액티비티가 어떻게 하냐면 유저네임을 이렇게 갖고 와봐요. 자, 유저네임이 땡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인 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읽어볼 때 어떻게 읽으냐면 여기서 유저네임 읽을 때 없으면 empty를 읽을 거거든요. 이렇게 땡땡으로. 그래서 땡땡이 아니면 나는 로그인한 적이 있어?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 패스워드 갖고 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 네트워크로 아이디 패스워드 보내가지고 로그인 요청을 하고요. 로그인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스플래시 끝내면 되겠죠. 로그인이 실패하면요. 다시 로그인하라고 해야 되니까 로그인 액티비티로 가야겠죠. 로그인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보면은요. 로그인 액티비티. 로그인 액티비티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딱 누를 거예요. 그럼 누르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갖고 오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와가지고 로그인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쉐어드 프리퍼런스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하고 액티비티를 종료하면 됩니다. 사인업 액티비티도 똑같죠? 사인업 액티비티도 이번엔 갖고 와가지고 이번엔 사인업을 해야겠죠? 사인업하고 사인업이 성공하면 쉐어드 프리퍼런스 저장하고 액티비티 구동하고 피니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그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여기 사인업 액티비티가 있죠? 사인업 액티비티는 피니시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메인으로 가면 로그인 액티비티 위에 메인 액티비티가 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리어 태스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얘들을 묶어서 프래그먼트로 만들고, 요거 이제 하나의 액티비티를 만들고 각각을 프래그먼트로 만들고 여기서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면 싹 날아가고 그 위에 메인 액티비티가 뜨니까 액티비티가 이게 메인이 되겠죠. 가장 밑에 뜨는 액티비티가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가.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띄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쉐어드 프리퍼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쉐어드 프리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값들은 불리언, 플롯, 인트, 롱, 스트링, 스트링 셋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어드 프리퍼런스 값을 저장할 때는 에디터라는 걸 사용했었고요. 에디터 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커밋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퍼티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프로퍼티 매니저는 코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싱글톤으로 만들었었고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싱글톤으로 저장하거나 읽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로그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 로그인은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보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면 내가 자동으로 로그인을 시켜준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이동하고 그 값이 없으면 로그인 액티비티를 띄워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